지난 8월 26일 법정에 들어서는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선이 모인다. 논란 속에 제기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한 위헌 심사 판결이 이날 내려지는 것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판결은 내려졌다.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냐. 이 결정에는 재판관 9사람 중에서 7사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에 따라 감옥으로 가게 될 젊은이들과 그것을 지켜보아야 할 아버지들의 얼굴에 짧은 실망감이 스친다. 권성 재판관과 이상경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올해 28살 임성환 씨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수감이 예정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다. 연세대 1학년을 중퇴하고 일찌감치 벤처업계로 진출해 창영실상까지 받았던 벤처 기업인이자 폐간 위기의 잡지사 경영을 자청했던 사장 겸 편집인, 그리고 평화주의자. 어쩌면 그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아웃사이더인지도 모른다. 저는 비종교인이고 종교가 없습니다. 이제 평화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뭐 평화주의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게 전쟁인데, 거기에 이제 개입하거나 동참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이제 확고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뒤 그는 서서히 주변 정리를 시작했다. 그동안 유예됐던 재판이 재개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겠죠. 구속기간이 뭐 길진 않았으면 하는데, 근데 뭐 어찌됐든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제가 공석은 예상이 되는 거니까 약간 회사가 보수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거래처 관계만 깨끗하게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릴 테니까 알아서 처리를 하시고 가급적인 좀 면회를 부탁드릴게요. 이를테면 범법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겐 후원자들도 있다. 지금 임성환 씨가 찾는 이곳. 임성환 씨처럼 구속 수감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수용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였다. 총을 들어야 하는 군입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사람들. 그들의 의지는 감옥 앞에서도 결연하다. 다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가까운 시일 내에 수감이 되고 다들 좀 고생을 하고, 또 예비병역 거부를 하실 분들도 계속해서 수감이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겠지만 계속해서 평화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감 예정자들 중에 한 명, 오태양 씨는 우리 사회에선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이름을 얻은 사람이다. 불교도인 그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군대에 가서 만약 군사훈련을 받게 되면 어쨌든 사격 훈련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모양의 표지판을 향해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총검술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기술을, 무기조작 기술을 익히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리고 상당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위라고 받아들여졌어요. 뛰어난 가창 실력으로 자칫 침울할 수도 있는 모임의 분위기를 돋구고 있는 이 사람. 최진 씨 역시 얼마 후에는 수감될 병역법 위반자다. 경상북도 문경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그는 병역 거부 문제로 지난 7월 교사직에서 해임됐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게 됐지만 그는 오히려 아이들 앞에 교사로서 당당했다. 이제서야 제가 조금 더 제대로 교사의 길에 한 발짝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아이들과 멀어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옳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이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이들이 기억하고 저 선생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면 전 그것만 한 수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에게 더 중요하니까요. 설사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될지언정 총을 들어 누군가를 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했다. 국회에선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까지 열렸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저는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집총을 거부한다는 그런 신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에 입대하는 하지만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임성환 씨는 군대가 아니면 감옥을 선택해야 한다. 그들은 여전히 반국가적 인물로 지탄을 받는다. 군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사회적 선택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사회 질서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 존립의 이기까지 몰고 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군대를 스스로 자원해서 간다는 젊은이가 얼마나 있고 양심상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38선 지키는 우리 그 군인들은 비양심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반전 평화라는 운동 자체가 이라크 파병 문제부터 우리가 쭉 이어와줘 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는 어떤 그게 친북 반미 운동이고 그게 어떤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히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고. 대통령 긴급 조치를 선포하여 대한민국 국가주의적 분위기가 극에 달했던 60, 70년대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존재했다.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징집을 거부했던 그들 여호와의 증인에겐 가혹한 형벌이 뒤따랐다. 어떤 사상과 이념은 다를지 모르지만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형제인데 전쟁을 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있는 사람이 저 혼자만이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내키 보니까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군 복무를 거절한다는 것 자체를 그냥 곧 반역적인 것으로 또 반국가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밥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이제 밥을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침을 뱉으면 처음에는 진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배고프니까 그냥 그 침하고 밥하고 이렇게 버무려서 먹었습니다. 68년 충남대 의예과 1학년에 입학했던 정춘국 씨. 그는 지금 농부다. 징집을 거부하면서 수감됐던 그는 7년간 수영 생활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살인범보다도 더한 중죄인이었다. 74년도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3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3년 살고 나오는 날 그날 다시 이제 병무청에서 와서 이제 병무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군 교도소를 가면서 거기서 4년을 받아가지고
이제 7년 10개월이죠. 특정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충국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이름조차 얻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500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정춘국 씨처럼 감옥으로 가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강압 속에서도 징집을 거부했던 여호와의 증인 2천여 명은 유태인과 마찬가지로 학살됐다. 노란 별 대신 보라색 삼각형 표식이 붙여진 줄무늬 죄수복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붙여진 낙인이었다. 일제시대에도 조선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소수자, 이단으로 불려졌을 뿐이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하기에는 참 너무 엄혹한 시절을 살아왔던 우리 현대사의 비극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것이 하여튼 소종파 또 지성 종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단의 어떤 일탈될 행위로서 비춰진 측면,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진실, 본질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우리 사회가 뭐 지난 몇십 년 하여튼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이만큼 온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의 정신적 힘이랄까, 정신적 능력이랄까 이런 것이 좀 성장해서 이제 조금 그분들의 목소리가 뭔가 들을 만한 여유, 성숙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8월 30일 서울 동부지원. 오태양 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내려진 뒤 미뤄졌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오태양 씨가 재판정을 찾아온 친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좀 주세요. 저도 얼굴 좋아 보인다. 네. 너 오래됐잖아. 현행 병역법에 따라 그는 오늘 재판정에서 법정 구속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감옥에 가야 되지만 이런 과정이 어쨌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이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에서 보면 좀 홀가분한 것도 있고 좀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2년 8개월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판단을 미뤘던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오태양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안부 전해주세요. 예. 법정 구속된 오태양 씨는 곧바로 구치소로 호송됐다. 오태양 씨는 애써 밝은 웃음을 보이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한밤중에도 임성환 씨의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캄캄한 사무실에서 임성환 씨가 마지막 원고를 쓴다. 그의 마지막 원고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는 사회에 관한 것이다. 이제 선고가 내려지면 글 대신 행동으로 그의 신념을 얘기해야 한다. 독립해서 지내던 임성환 씨는 최근 다시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들어왔다. 재판이 열리면 적어도 1년 6개월은 옥살이를 해야 한다. 짧은 시간이나마 가족들과 보내려는 것이다.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신 아버지는 이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셨다. 대학에 입학한 후로 한 번 뜻을 세우면 그대로 행동해온 아들. 한편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소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참 곤란한 문제인데
자기 소신에 의해서 나는 그래 우리 아들한테 맡기려고. 동생은 지금 군대 복무 중이고 얼마 후면 맞이인 자신은 수감될 것이다. 전쟁을 반대해 총을 들지 않겠다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그는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 좀 성숙하고 더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자성하는 기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진 않고요. 가서 자성하는 기간도 가지고 그리고 평화운동이나 어떤 사회 변화나 진보운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공부도 하는 기간으로 삼고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선고 공판일 아침, 임성환 씨가 함께 집을 나서는 아버지를 만류한다.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슬이가 바로 전화. 차마 쫓아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추는 아버지. 그리고 몰래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안다. 보기 좋은 풍경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직접 가서 보시면 또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가는 게 좋죠 아무래도. 법원은 붐빈다. 그동안 미뤘던 재판이 한꺼번에 열리기 때문이다. 박지우 씨도 오늘 임성환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여호와의 증인 박지우 씨와 임성환 씨. 출발은 달랐지만 그들은 마음이 같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에서도 병역 거부자들을 비롯해서 이러한 평화주의자들이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자기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게 또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소중하다고 믿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임성환 씨는 그렇게 법정에 섰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끝까지 총을 들지 않으려면 감옥에 가라고 하는 우리. 지금 우리에게 국가라는 이름은 양심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 다리가요 이렇게 붙었었어요. 철 들고 나니까 그 다리가 붙은 걸 알았어요. 22살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나 수술을. 그러니까 철 들고 나니까 다리가 이렇게 붙고 다 발이 이렇게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